대입 시청자 부국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부국철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하라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부국철강이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. 사실 그동안 부국철강 하게 되면 이 철강의 이슈를 받아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대부분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.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치 총선이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주가가 참 암울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오늘 반갑게 이 철강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. 다들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미국이 중국에게 철강을 관세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지, 그리고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, 국내 철강사들에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근데 이번에 유독 이게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게 기존에 7% 정도 관세를 하고 있던 부분을 3배나 인상을 시키면서 25%나 인상을 시켰다. 굉장히 큰 숫자를 인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바이든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? 요거를 좀 알아보게 되면, 자, 기존에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철강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습니다. 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요. 자, 그렇게 되면서 이 기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이 시장의 수요 대비해서 더 많은 철강 제품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 철강에 대한 가격도 하락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많은 철강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각국 나라에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자국 내에 있는 기존 철강 회사들이 있는데, 이 저가 중국산 철강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를 입게 되겠죠. 자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를 보호하겠다. 그 다음에 저가 공세를 밀고 있는 중국을 막겠다. 이런 시도들 때문에 현재 관세를 크게 올렸다.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래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. 즉 중국산 제품들은 가격이 낮으니까 굉장히 이점들이 있겠죠. 기존 미국 철강 제품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중국의 관세를 3배로 매기겠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무역법 301조는 이게 시장에서 이 저가 제품이 범람하게 되는 것을 국가와 그 다음에 수입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. 최근에 이 중국산 값싼 철강 제품, 그 다음에 일본산도 굉장히 값싸기도 하죠. 우리나라 철강 제품보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대제철이라던가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반덤핑까지 제소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계기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덤핑 대소,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런 중국산이라던가 일본산 제품 싼 값에 들어오는 철강 회사들에게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, 이번에 철강주들이 전부 올라가게 된 계기는 이 당연히 중국산 제품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우리나라에게 돌아갈 수 있다.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누릴지는 사실 미지수긴 해요.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이런 기대감이 생성될 수 있다.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어떤 또 테마의 특징이기도 하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추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이 관세를 중국 거를 올릴 수 있는 확률도 생겼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관세로 인해서 연쇄작용으로 미칠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,
결국에는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뭐 근거 없는 조사를 중단하라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제가 앞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 대선이 올해 또 11월에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중국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이렇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격하다 보면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.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자원 이점을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뭐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. 뭐 대표적으로는 뭐 히토류가 뭐 될 수도 있고요. 뭐 그다음 흑연이 뭐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철강주가 움직이고 있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연쇄작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가 흑연 관련주,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태양광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, 뭐 반대한다,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철강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의 구도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중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바이든도 이번에 중국 관세를 매기긴 했었지만 원래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장 본인을 일으킨 게 트럼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?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한 발언을 보게 되면 이 중국에다가 내가 당선될 시에 60%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11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런 관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일정주에 맞게끔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. 우리가 이런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 그 중 하나가 중국에게 더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미중 무역을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결국 철강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 자,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게 관세율을 60% 적용할 것이다. 뭐 이런 거를 검토 중에 있다.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자가 이게 이 말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? 아니다.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. 사실 뭐 이게 이 발언이 뭐 신뢰를 할 수 있냐 뭐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발언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는데 재밌으시죠? 그래서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.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부국 철강이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종가 무렵에는 사실 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테마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장주가 얼만큼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후발주자 부국 철강도 주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철강주의 대장은 아무래도 이 하이스틸이었죠. 하이스틸이 오전장의 상한가 문을 닫게 되면서 전반적인 철강주의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. 하지만 점심시간이 좀 되기 전에 그때부터 주가가 쭉쭉쭉쭉 빠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철강사들의 하락세도 같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철강을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장주가 하이스틸이기 때문에 이 선발주자들의 움직임을 함께 보면서 매매 동향을 살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단기적인 이슈에 좀 재료에 금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이 중국의 압박을 가함에 의해서 철강이 또 테마가 더 한층 더 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
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